하락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우리 하락장을 극복하는 방법은 우리 기준과 원칙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기준과 원칙에 입각해서 매매를 하다 보면 정말 간단하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기준, 내가 알고 있는 원칙을 지키면 되는데 심리가 망가지거나 멘탈이 망가졌을 때는 지켰던 그런 원칙이나 기준들을 못 지킬 때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 때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지가 않을 거예요. 당일 수익 실현을 하기 때문에, 또 짧게 단타를 치는 사람들은 목표 수익이 짧기 때문에 또 손절도 짧게 들어갑니다. 근데 목표 수익이 10% 20% 보는 사람들은 또 손실폭도 그렇게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짧게 비중을 태워서 짧게 먹고 나오는 사람들은 뭐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다 대응이 가능합니다. 연이은 손실을 보거나 실패를 하게 되면은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는 심리가 이제 망가졌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은 뭐 어디에서 매수, 어디에서 매도, 타점과 매도 타점을 보는 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시장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그럼 지금처럼 시장이 어려울 때 내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본인이 잘하는 매매만 해야 되고요. 본인이 잘하는 매매가 없다라는 사람이 힘든 거거든요. 잠시 시장을 떠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다른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요. 본인의 기준과 원칙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형화시켜 있는 패턴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추세라고 하잖아요. 이런 추세를 매매를 한다 그러면 상승하면 저항권에 맞고 또 하락하면은 지지라인에서 반등 나오고 이런 식의 추세를 타고 움직이는 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하면 되겠죠. 정말 쉬운 거죠. 이거만큼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장이 정상적인 시장, 즉 상승장이나 시장이 대기 매수세가 많을 때는 이런 라인에 내려오면 매수세가 유입이 돼요. 시장이 대기 매수세가 많고 저점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또 상승이 나오거든요. 그럼 또 주가는 또 상승을 보입니다.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하면 추세 상승장을 이야기하겠죠. 근데 지금은 하락장입니다. 이 구간에서 하락이 나왔다가 기술적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여기 구간에서 제가 더 이상 넘어가기는 힘들다. 다시 하락을 할 때는 전 저점을 테스트할 수 있다. 이건 기본이잖아요. 여러분도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설마 여기까지 와서 여기까지 내려올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결국은 또 시장은 내려왔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때도 있고 손실을 볼 때도 있습니다. 항상 수익을 낼 수는 없습니다. 초보 투자자들일수록 연속적인 수익을 원하는데요. 주식 투자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매도를 하다 보면 수익이 날 때도 있고 손실이 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시장이 안 좋을 때, 하락장일 때는 더 많은 손실을 보고 또 손절을 많이 쳐야 되는 시기가 됩니다. 매달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사람을 고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리스크 관리도 되고 본인의 감정 컨트롤 된다라는 거고, 이 어려운 장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한다는 건 본인의 기준과 원칙이 확립이 돼 있다라는 거고, 그 기준과 원칙을 지킨다라는 거거든요. 매매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시장이기 때문에 기준과 원칙이 없고 매매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돈을 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시장에서 그나마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은 차트도 중요하지만 지금 재료가 살아있는가, 일정이 살아있는가, 이슈가 계속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재료에 소멸이 되어 있는 종목들은 잠시 한 템포 빨리 좀 매도 결정을 해야 되고 시장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래 대금이 많아야 됩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지지부진하고 약세일 때는 거래 대금이 적어요. 거래 대금이 적다라는 것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무너졌다가 쉽게 급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제가 좀 이따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단기, 중기, 장기 모두 살아있는 종목이 좋다.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 좋다. 추세가 살아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들은 하단 밴드 내려오면 계속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선정하는 게 좋다. 그 외 나머지는 그런 종목들 찾기가 힘들죠. 지금 추세가 살아있는 것 같아서 들어가면 또 추세가 이탈 나오고, 재료가 살아있는 듯 하고 들어가면 또 재료가 소멸되고, 지금은 언더슈팅, 주가가 내가 생각했던 타점보다 더 빠졌을 때 매수를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P1, P2 자리를 더 이탈시키고 P3 또는 전 저점까지 이탈시키고 상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준 양봉이 만들어지고 평상시에는 이런 P2, P1 자리에서 상승이 나왔다 그러면 지금은 언더슈팅, 이런 구간에서 나와야 되는데 더 하락이 나왔다가 이렇게 나오고, 때로는 이 시가, 기준 양봉의 시가까지 내려왔다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또 밀렸다가 다시 또 상승이 나오는 경우도,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응하기가 우리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락장은 여러분들 많이 힘들어하고 어렵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기준과 원칙을 지켜라는 게 기본이다.
그 기준과 원칙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기준과 원칙을 확립을 하고 본인 성향에 따라서 매매를 하시면 돼요. 본인이 성격이 급하고 단기 대응을 잘하고 손절을 잘 하신다 그러면 돌파 매매를 하는 게 맞고요. 손절이 잘 안 된다고 한다면 눌림목 매매를 하되 비중을 최대한 줄여서 매수를 분할로 매수를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런 매매를 하더라도 결국은 손절은 해야 됩니다. 손절 없는 매매는 없으니까요. 최근에 상승 나오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입니까?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많이 매매를 했던 종목들이 아니라 소외를 받았던 종목들이 지금 이런 패턴들을 긴 시간 동안 추세 하락하던 종목들이 수급이 붙어서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종목들은 가볍습니다. 왜 가볍냐 그러면 이런 구간에 있는 종목들은 계속 시세가 나와주고 상승이 나오고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구간에서는. 거래대금도 일정 부분 터지고 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물려있는 사람들,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오면은 매도세가 강해지거든요. 근데 이런 구간 계속 하락을 했던 종목들은 이런 구간에서 다 손절을 쳤다라는 거거든요. 물려있던 사람들은 손절을 쳤고 50% 손실 났던 게 뭐 25% 손실이 줄어들면 그때는 이제 일부 좀 매도하려는 마인드로 전환이 되기는 합니다. 지지부진하거나 힘이 없을 때는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종목들, 매물 압박이 없는 종목들이 많이 상승이 나와요. 우리 이런 구간에서 절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세력이 아닌 이상. 이미 상승을 보이고 난 이후에 우리는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상한가가 가거나 거래 대금이 들어오는 걸 보고 여기서부터 우리는 트레이딩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한컴 라이프라는 종목도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매매하기가 어렵습니다. 거래 대금이 오늘 그래도 한 1,600억 정도 터지면서 상승이 나왔기는 했지만 상승했기 때문에 상승했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매매를 한다는 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우하향으로 계속 내려오다가 수급 들어와서 상승이 나오고 이 차트도 좀 특징을 보게 되면 이런 구간에서 추세를 전환을 하고 21선 타고 상승이 나왔지 상한가에 들어가는 흐름이었는데요. 보통 여기에서 상승이 나옵니다. 이 구간에서. 이 상승이 나와야 되는 자리에서 이틀 동안 빼버리잖아요. 이틀 동안 하락시키고 바닥에서 또 돌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존에 알고 있던 어떤 눌림목 매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자리에서 P1, P2, P3 이런 자리에서 눌림이 나와 주거든요. 그럼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게 맞아요. 매수를 하고 상승이 나오는데 보란듯이 다 빼버리잖아요. 시가까지 하락시켜 놓고 오늘 또 들어버리는 거죠. 기존에 알고 있던 매수 타점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은 다 물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기존에 알고 있던 매매 방식에서 마인드 전환을 하셔야 된다. 언더슈팅, 더 하락이 나왔을 때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유연성을 가지지 않으면 지금 시장에서는 매매하기가 어렵습니다. 추세가 이탈했잖아요. 원래는 이 구간에서 내려오면 여기서 반등이 나와야 되거든요. 추세 하단 밴드이기 때문에 내려오면 여기서 추세 이탈하지 않고 상승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다시 무너졌잖아요. 추세가 무너진 상태에서 다시 이런 구간에서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했던 사람들이 손절치고 나니까 또 들어버리는 거죠. 다시 상승하니까 여기서 또 매물을 저항을 받는 거고요. 물론 종목을 보라는 게 아니라 저는 상승하는 패턴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목이 없어요. 사실상.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ABL 바이오 같은 게 그나마 추세를 살려주고 반등이 나온 거죠. 이렇게 반등이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조 3천억이거든요.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정형화시켜서 움직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시가총액이 300억밖에 안 돼요. 300억밖에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그냥 이탈시켰다가 또 올렸다가 내렸다가 막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차트를 분석하는 관점들이 시가총액 상위주냐 저가 종목이냐에 따라서도 구분해서 분석을 하셔야 된다. 시가총액이 300억밖에 안 되는 종목들은 그게 이런 흐름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종목이 오늘 거래대금이 한 700억 정도 터졌네요. 여기서 누군가는 매매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샤페론이라는 종목도 오늘 거래대금이 한 580억 정도 터졌는데요. 종목이 워낙 없어서 오늘 상승한 종목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종목들도 보면은 그동안의 추세 하락 대부분 이런 종목들이에요. 시가총액은 900억, 1000억 정도 가벼운 종목만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하락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만큼 힘듭니다. 시장이 매매하기가. 그래서 하락장에서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은 우하향으로 내려오는 종목이 아니라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있다면 그나마 아직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있다면 그런 종목을 관심 있게 보는 게 맞고 남들 다 빠지는데 안 빠지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남들 다 하락이 나오는데 추세를 지키고 있고 버티고 있다는 종목들은. 그들 종목들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계속 빠져내려오는 종목들은 대기 매수세가 없다라는 거예요. 매도세만 강하고 매수세가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피하셔야 된다. 계속 흘러내리는 종목도 있어요. 그냥 기술적 반등도 없이 흘러내리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냥 아예 손을 놔버린다. 주가를 올려놓고 고점에서부터 계속 손을 놔버리는 거죠. 아예.
이 정도 구간이면은 기술적 반등이 나오겠다. 이 정도 구간이면은 상승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형성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계속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고 좀 희망을 드리고 싶은 영상을 만들고 싶은데 지금 같은 상태는 저도 마음이 좀 많이 아픕니다. 대부분의 구독자나 우리 헌터스쿨을 공부했던 분들이 다 힘들다라는 이야기만 들어오니까 그래도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장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응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분들의 심리나 지금 마음이 어떤 거는 알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참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이해를 못 하시고 본인만의 기준과 원칙이 없고 본인이 잘한 매매가 없다라고 한다면 투자 금액을 아무리 많이 넣고 매매를 하더라도 수익 내기가 어렵다. 그러면 한 박자 쉬고 시장이 저점을 잡고 시장이 반등 나올 때 그때 가서 매매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을 매매 잘 하는 사람도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승률이 안 나오거든요. 승률이 안 나오는 구간에서는 그냥 쉬는 게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들 매매를 안 하고 관망세를 지속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거래 대금이 최저로 바닥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대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시장에 돈이 없어요. 정말 지금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어느 때도 뭐 이때도 어려웠고 다 어려운 건 마찬가지지만 지금이 더 많이 힘든 구간이 아닌가. 시장이 거래가 실종이 됐어요. 주가를 끌어올려도 붙어줄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붙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 이런 구간에서 눌림목 자리에서도 매수가 들어와야 되고 이 구간 돌파할 때도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고 다시 눌러줄 때는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막 이런 식의 매수 매도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시장이 상승도 하고 종목들도 상승을 하고 테마주도 뭐 한 개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 두 개, 세 개가 같이 동시에 돌아가야 1번 테마 매매하던 사람들이 차익 실현하고 2번 테마로 가고 2번 테마에서 매매했던 사람들이 3번 테마로 가고 다시 또 1번 테마로 가서 또 주가를 들어 올리고 막 이런 식의 순환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안 됩니다.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시장이 어려운 거거든요. 오늘은 뭐 특별하게 매수 타점이나 종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일 겁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두세 가지 정도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지금은 본인의 실력을 인정을 하고 잠시 주시장을 떠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 시장이 좋을 때 다시 돌아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지금 그렇게 선택을 하고 시장에서 잠시 물러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도 최저로 줄어드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